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결국은 서훈의 지시로 자진 월북 판단을 했다라고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진술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걸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도로 나올 이제 이유가 별로 없지 않나. 서욱 전 장관 진술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는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관계 그 장관 회의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첩보 문건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폐기가 됐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감사원이 확인한 내용이고, 예. 검찰도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일단 이제 수사를 시작을 지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은 그러면 그 폐기 지시를 누가 내렸는가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체적인 상황을 누가 주관을 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장관 회의가 그 열린 시점이 피격이 이루어지고 난 그 직후란 말이에요. 예. 피격이 이루어진 게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당시 9월 22일 밤 9시 40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국방부가 보고를 한 시점이 한 10시 반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장관 회의가 갑자기 소집이 돼가지고 이제 새벽 1시부터 이제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장관 회의가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안 열리죠. 관련 부처에서 이제 열리기 마련인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를 한 곳이 바로 국가안보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국가안보실의 요청에 따라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당시 일단 상황 자체는 국가안보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건 추정입니다만 이제 그런 속에 이런 진술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건 당시 이제 국가안보실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정도까지는 현재까지 지금 확인이 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지금 대체적인 이제 검찰의 수사 관련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또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그래 서훈 안보실장이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 무조건 따라야 돼. 우리 생각은 있을 수가 없어. 저는 이렇게 판단했을까? 아니면은 지금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서훈 그러면은 지침을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그렇다면 서훈 전 안보실장이 그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뭘까?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말 그대로 정말 자의적으로 조작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도외시한 처사인지 아니면 당시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통치 행위인지 이 부분은 사실은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따랐다라는 것은 서훈 전 안보실장의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서훈 전 안보실장의 판단 자체가 그러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인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정확히 조사가 돼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바로 그 서훈 전 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노영민 청와대 전 비서실장 잠시 뒤에 기자회견 엽니다. 저희가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훈 그 안보실장이 그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회의록은 안 남기겠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이겠죠. 들어오지 말아라 회의에 이렇게 했다는 게 이제 오늘 또 중앙일보 단독 기사라고 보도가 됐더군요. 그러니까 만일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문서 폐기하는 거하고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 일련의 논의 과정들, 기존에 있었던 논의 과정들을 다 일단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거에 해당하죠.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사건 발생이 이제 9월 21일 낮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경이 이제 그 실종 신고 접수를 했고 그때부터 수색에 이미 들어가요. 자, 그럼 통상적으로는 그때 첫 보도가 나옵니다. 언론에. 그래서 공무원 한 명이 실종이 돼서 수색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2번은 언제 나오나요? 낮에 주간에 수색을 전개를 했는데 발견을 못해서 야간 뭐 수색에 들어간다더라. 이게 보통 2보로 나오고. 그런데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오고 첫 보도가 나오게 되는 게 23일 날 1시 반이라는 거죠. 이틀 동안 진행된 일이 하나도 밖에 안 알려진 겁니다. 왜? 언론사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배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안 알려진 겁니다. 그러면 그 언론 자료를 왜 배포를 안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동안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친서 주고받았고 평화선언 관련해서 유엔 총회 연설을 23일 날 새벽 1시 반에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고 이런 상황하고 연계해서 이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건 파기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제 조금 전에 기록하는 담당자까지 안 불러서 기록까지 안 남기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뭘까라고 이렇게 추론을 쭉 해보면 결론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청와대가 밝힌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대면 보고가 23일 날, 9월 23일 날 8시 반에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선언 그 유엔 총회 연설 그거 하기 전까지 전혀 상황을 몰랐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혹시라도 예. 책임이 갈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예, 자, 화면 보여주시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장 화면입니다. 이제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기자회견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들이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네. 서훈 전 실장은 국정원장도 지냈었고요. 전 국정원장이자 전 안보실장 먼저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명씩 2분 정도씩 발언할 것으로 현장에서 이제 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월북 판단 등의 위법이 없었다.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비판하고 본인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리, 그런 기자회견 민주당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등 주요 당직자들도 모두 배석해 있는 장면입니다. 예,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이미 구속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흘리기가 사실인 양 보도되고 이것이 또다시 기정사실화 되는 듯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정보를,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입니다.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 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입니다. 국익의 기본인 평화와 안보를 위한 남북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입니다. 평화 통일 지향과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국가에게 부여된 헌법의 의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사실 매일 방송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하루에 5번에서 오가치도 2번 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솔직한
그러한 내용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 고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삭제할 수도 없는, 삭제하지도 않았고 삭제해도 남는 자료를 삭제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원 감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정원은 군 첩보를 공유합니다. 국정원이 첩보를 삭제한다고 해도 원 생산부서, 즉 국방부에 남습니다. 국정원에 생산한 한 보고서는, 우리 국정원 자체의 생산한 보고서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 그대로 남습니다.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자료 삭제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군 첩보를 삭제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국정원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삭제 경위도 처음에는 제가 지시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서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삭제했다고 한 시간도 기관마다 제각각입니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23일 청와대 심야 회의 후 국정원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고발장에는 9월 23일 아침 제가 삭제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의 시간과 국정원의 시간이 왜 다릅니까? 이제 검찰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 최고의 정보기관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법 감사로 수사적인 사실을 공표하고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여과 없이 공표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의 잣대, 수사의 칼날을 빌어서 안보 장사를 하려는 세력,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된 국정원을 다시 정치로 끌어들이려는 세력들에게 진실이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수했고 국내 정치 개입 근절, 보이스피싱, 사이버 안보, 보안, 산업기술 보호를 국익을 수호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흔들리고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된 국정원을 지우려고 하는 시도에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검찰 요청이 오면 당당하게 조사받아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의 일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헌신하는 우리 국가정보원 직원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비록 지금은 진실을 다투고 있지만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서훈 전 안보실장. 예, 서훈 전 안보실장입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미디어의 주선으로 언론과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서해에서 피살된 분을 추모하고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 정권에 거쳐 3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보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안보 그리고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업무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2019년 동해, 20년 서해 사건들도 같은 자세로 판단하고 조치했습니다.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에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다 밝혔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시직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군, 해경, 국정원, 통일부, 안보실 모두 치우침 없이 책무를 다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두 분도 당시 제한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분들이 평생 국가에 바쳐온 헌신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동해 흉악 범죄 북한 주민 추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탈북 어민이 아니라 함께 일하던 동료 선원 16명을 하룻밤 사이에 무참하게 살해하고 1차 북한으로의 도주에 실패한 뒤 우왕좌왕 도망 다니다가 납포된 흉악 범죄인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우리 국민 곁에 풀어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 어느 안보 기관이라도 같은 판단을 할 겁니다. 위기관리와 안보를 위한 절차와 판단이 범죄로 재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이 공정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지금부터 네, 기자회견 생중계로 들으셨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첩보 삭제 지시한 적도 없고 삭제한 적도 없다라는 발언이었고요. 사실 오늘 제일 주목받은 건 서훈 전 실장 발언이었거든요. 네, 서훈 전 안보실장이 월북과 관련해서 지시가 있었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주목됐었는데요. 어떤 지시도 없었다, 근거 없는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전면 부인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은 된 그런 그 답변 내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나름 감사를 해서 사실로 지금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조차도 지금 전면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결국 이제 첩보 문건 삭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군 정보 문건 또 이 국정원 문건 해서 모두 104건 정도 문건이 이제 그 당시 관계장관 회의 직후에 폐기 지시가 내려져서 이제 폐기가 된 것으로, 그리고 이제 이미 구속된 두 분의 진술에 따르면 이거 역시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만 그 지시를 이제 그 당시에 안보실장이 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얘기는 이제 그걸 다 전면 부인하는 거죠. 그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 나름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감사 결과를 내놓은 그런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진실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 상식으로는 감사원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가 없이 잘 결론을 내리지 않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어떤 그런 근거가 없이 문건 삭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감사 중간 결과에다가 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다 확인을 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규명이 될지 가장 이제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배종찬 네. 소장님 어떤 부분 이거 뭐 주목하셨는지. 단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문서 삭제에 대해서 문서 삭제를 지시하거나 지시받은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원도 최종 결과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중간 발표를 하면서 검찰이 수사할 내용이다. 말 그대로 이건 수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한 4가지일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 서해 피살 공무원의 안타까운 그 죽음이 어떤 내용인가, 과연 실족을 한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의지가 있었던가, 그리고 중국 어선에 구조가 됐다면 구조 뒤에 왜 다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인가, 한자로 새겨진 구명조끼를 입고 다시 이 북한 이 해상 쪽으로 가야 됐던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월북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 SI 첩보 내용은 무엇인가? 그때 그러면은 야당 의원들, 그 당시에 야당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죠. 야당 의원들과 공유됐던 내용은 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과연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난 이후에 이 생명을 구제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벌어졌냐? 이것이 통치핵이냐 어떠냐? 근데 검찰은 지금 대통령 기록물까지 다 확보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걸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수사는 다 빼고 핵심은 이 유족도 있거든요. 정확한 내용을 가려내는 것이 저는 핵심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 그리고 검찰 조사 내용 전해지는 내용과도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이 확실하게 좀 수사를 통해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배종찬 소장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